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유문화원과 해피월드TV 그리고 뉴질랜드 국립육군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전쟁 사진전이 지난 2일 오프닝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오프닝 행사는 박물관 이사 머리 브래니건이 사회를 맡았고 박물관 트러스트 보드의 데이비드 맥그리거 의장과 이상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New Zealand has broadened and deepened on numerous areas over the decades. The remarkable accomplishment and our close tie today are only possible thanks to the sacrifice and dedication of Korean War veterans. As you may know, a South Korean official was shot dead and burned by North Korean troops on the 22nd of September. The South Korean official who worked for the fisheries department disappeared from patrol boat near the border and was later found in the North Korean waters. We never like war, but we should be ready for the war. 이어서 한국전 참전용사인 토니 스미스, 레스 빈텐의 인사, 그리고 참전용사 중 유일하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법 마키오니의 동생 토니 마키오니가 가족을 대표해 인사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전 그린스톤 기념관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 이상진 대사와 토니 마키오니가 희생된 참전용사들에게 화환을 증정했습니다. 저희 동네 호익에서 했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오늘 전시회가 처음인데요. 진짜 너무 인상 깊고 감동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뉴질랜드가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손들어서 우리가 군인들을 보내겠다고 하고 또 6천 명이나 많은 분들이 일단 가셔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연맹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니우에와 토켈라우에 한국의 마스크 약 2만 5천 장을 기부합니다. 이 기부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연맹의 설립자인 심재환 대표가 배려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 대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배려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가장 쉬운 예방법이며 이것이 배려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연맹 심재환 대표는 니우에와 토켈라우 두 섬은 뉴질랜드의 제도로 마스크 기부가 뉴질랜드와의 좋은 민간 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뉴질랜드 한인 사회와도 한국 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월드TV의 해피톡톡에서 심재환 대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동포인 박다이애나 회장이 개천절을 코리아데이로 정하고 전 세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데이 축제를 열자고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졌고 10월 3일 코리아데이 선포에 이어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코리아데이 역사 포럼을 시작으로 코리아데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박다이애나 세계문화협회 총회장은 재외동포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개천절에 코리아데이라는 행사를 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함께 코리아데이 축제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다이애나 회장은 10월 3일 코리아데이 선포에 이어 앞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는 24일에는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가 회원들이 있는 전 세계를 줌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코리아데이 축제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월 말에는 코리아데이 축하 공연이 한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은 웰링턴 한인회와 함께 지난 10월 1일 코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인 청년 30여 명과 이상진 대사, 멜리사 리 의원, 이장흠 한인회장, 사라 프리 웰링턴 부시장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은 우리 청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현지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코위 워크숍을 주최해왔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코위들에게 최근 우리 기업의 뉴질랜드 최대 함정인 아오테아로아 함 건조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뉴질랜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태현 빅토리아대 교수, 조건우 보건대 공무원, 홍레오 뉴질랜드 이니셔티브 연구원 등 웰링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코위들이 다채로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강연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오클랜드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뉴질랜드 전국이 가장 낮은 1단계로 통일됐습니다. 오클랜드는 이제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코비드-19 경보 1단계로 완화됐다고 제신다 아던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모임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고 동물원 등 공공시설에는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전체 운영비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걱정을 덜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오클랜드 지역의 접객업소는 지난 2달 가까이 2단계와 3단계 경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단계 경보로 완화되면서 일찍부터 크리스마스 때와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총선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미 58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현재 58만 5,883명이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하루 동안 11만 3천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3년 전 총선 때보다 사전 투표자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전 투표는 10월 3일부터 총선 하루 전인 1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마초 합법 호와 안락사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됩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인은 오는 16일부터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던 테리토리를 격리 조치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는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관리들은 뉴질랜드인에게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매코맥 호주 부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여행 구간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하고 우선 1단계로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던 테리토리를 개방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곧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맥 부총리는 지금은 뉴질랜드인의 호주 방문을 개방한 것이고 호주인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문제는 제신다 아던 총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는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었고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일주일 이상 지역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홍콩의 새로운 국가안보법 도입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와 뉴질랜드, 일본, 호주 등 39개국은 중국에 대해 UN 옵서버를 신장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구르인과 다른 소수민족의 구금을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의무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뉴질랜드는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장과 홍콩의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의무부는 또 신장의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홍콩의 새로운 국가안보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뉴질랜드는 계속해서 모든 수준에서 중국에 직접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인이 비영어권 외국인을 파트너로 호주에 데리고 들어올 경우 영어가 원활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결혼을 위해 호주 입국 비자를 스폰서하는 사람과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영어 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계획은 영어 습득을 도와주고 사회적 결속력과 경제활동에 참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 예산 49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의 3분의 1이 나라 이름을 아오테아로아로 바꾸자고 답했습니다. 마오리당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타미엘의 마오리당 지도자는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을 아오테아로아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뉴스 콜마 브룬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은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61%의 뉴질랜드인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나이든 유권자와 국민당과 액트당 지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섬지역 유권자들은 반대가 더 많았는데 캔터베리의 경우 71%가 아오테아로아라는 국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안락사의 찬반을 묻는 것은 세대 간 격차와 종교 등과 관련이 있어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묻는 것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센서스에서 태평양 섬나라 출신의 80% 가까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뉴질랜드 일반인의 55%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섬나라 출신 시민들이 국민투표에서 안락사의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기본 문화 정신에 어긋나고 종교적 교리에도 위배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해외여행 규제 조치가 연장되면 시드니와 멜번 지역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재정안전보고서를 통해 시드니와 멜번의 해외 유학생이 크게 줄어들어 단기간 렌트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렌트를 주던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집주인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 투자자가 서둘러 집을 팔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재정안전보고서에서 해외 관광객과 국내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수요도 줄어들어 단기 임대주택 소유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 총회장 박다혜나입니다. 코리아 데이는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의 뿐 아니라 남북한 모든 한민족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대축제로 반만년 역사를 함께한 단일 민족인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한민족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지구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코리안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함께한 한민족입니다. 문화 강국 코리아, 함께 외치는 우리의 함성 2020년 10월 3일 코리아 데이를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